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에 부임한 이후에 연일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르트문트와의 클럽 월드컵 8강전에서도 추가 시간에 2골을 먹히긴 했지만 3대2 승리를 거뒀고 골 기대값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났었고요. 특히나 빅찬스에 있어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5번, 도르트문트가 1번 많은 차이를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클럽 월드컵을 보면 알론소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아릴랄과의 경기를 제외하면 4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이 4연승을 기록하는 과정에서의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특히나 오늘 도르트문트전은 백4를 사용했는데 그 앞전 2경기에서는 또 백3를 썼어요. 그리고 파추카와 아릴랄 경기에서는 또 백4로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알론소 감독이 유연하게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다시 백4로 돌아오면서 4명의 수비라인 앞에 추아메니와 귓러가 있고 발베르데와 벨링엄이 안쪽으로 좀 들어오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 숫자를 최대한 많이 늘려놓는 형태의 운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수비가 포메이션상 4명의 수비 라인이 서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는 발베르데가 내려와서 수비 라인이 5명으로 늘어날 때가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수비를 할 때 보면 도르트문트가 왼쪽과 오른쪽에 윙백을 높게 올리는 편이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브란트와 그로스가 상황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면서 브란트가 올라갔을 때는 아데이미가 가운 쪽으로 들어오면서 공격수가 3명이 되고 반대로 그로스가 올라오면 기라시, 아데이미, 그로스가 올라오면서 5명의 공격진이 앞쪽에 만들어지는 이러한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5명의 공격 숫자를 상대를 해야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베르데가 많이 내려가서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러면 벨링엄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5-3-2 전형으로 수비를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아놀드부터 프란 가르시아 그리고 중앙에 후이센과 리디거 이 4명의 선수가 뒤에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고 이때 앞에 추아메니와 길러 그리고 벨링엄과 발베르데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 라인에 4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전방에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가 투톱을 형성하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그런데 수비를 할 때 보면 발베르데가 한 칸 내려와서 5명의 수비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에는 추아메니, 귓러, 벨링엄 3명의 미드필더가 형성이 되는 거고 앞쪽에는 여전히 투톱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드는 이유는 도르트문트가 공격을 할 때 보면 자연스럽게 좌우 윙백이 올라오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고 이때 2명의 최전방 공격수 아데이미와 기라시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브란트 같은 선수가 올라가주면서 5명의 공격 숫자를 만드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레알 마드리드도 프란 가르시아, 후이센, 리디거, 아놀드, 발베르데 5명의 수비 숫자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발베르데가 오른쪽에 내려와서 수비를 하다가 공격을 하는 상황이 되면 다시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발베르데가 여기서 윙백처럼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측면을 넓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경기를 보면 발베르데가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중앙 지역의 선수의 숫자를 늘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드필더 라인에 다시 벨링엄, 발베르데, 추아메니, 귓러 4명의 미드필더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놀드가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오른쪽 공간으로 넓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놀드는 기본적으로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가 아니라 아놀드, 리디거, 후이센 이렇게 3백이 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프란 가르시아가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비대칭 3백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놀드, 리디거, 후이센 3백에 앞쪽에 추아메니, 귓러, 발베르데, 벨링엄 4명의 미드필더와 왼쪽에는 프란 가르시아, 중앙에는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가 위치하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물론 여기서 발베르데와 곤살로 가르시아가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놀드가 올라오지 않을 때 오른쪽 공간을 메워주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기본적인 포지셔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연스럽게 귓러가 추아메니보다는 한 칸 더 올라가면서 추아메니가 뒤쪽을 커버해주고 앞쪽에 벨링엄, 귓러, 발베르데 3명의 선수가 이렇게 위치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서 여기서의 강점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추아메니를 가운데 내려서 백3를 만들었었는데 아예 추아메니를 한 칸 올리면서 미드필더 싸움을 하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드필더 라인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나도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면 추아메니와 길러가 내려오면서 선수들을 끌어낼 때 이때 앞쪽에 발베르데가 움직이면서 이 앞쪽 공간을 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발베르데가 내려가면서 미드필더를 끌어당길 때 앞쪽으로 퀼러가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이 공간으로 벨링엄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추아메니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다가 올라가서 오히려 벨링엄, 발베르데, 퀼러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앞쪽으로 추아메니가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미드필더 라인에서 기본적으로 4대3의 상황을 만들면서 여기서의 수적 우위를 굉장히 잘 살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도르트문트의 뭐 스벤손이라던가 리에르송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선수 숫자를 맞춰주면 좋았겠지만 왼쪽에서는 프란 가르시아가 올라가니까 리에르송이 이 공간을 따라가면서 붙잡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아놀드가 많이 올라오지 않지만 스벤손을 붙잡아두면서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3명의 수비수가 곤잘로 가르시아와 비니시우스 이 2명을 상대할 때 한 명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수비를 하기에는 워낙에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의 움직임이 좋고 1대1로 마크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 숫자를 뒤에 한 명을 더 두는 과정에서 미드필더 라인의 수적인 우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수적 우위를 활용하면서 여기서 이제 의도하는 바는 아놀드가 있는 오른쪽 라인에서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프란 가르시아 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경기는 프란 가르시아의 직선적인 움직임을 주된 공격 루트로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볼을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아놀드 쪽에서 공격을 시작하게 되고 아놀드가 볼을 잡았을 때 스벤손이 올라오면 이때 아놀드가 안쪽에 있는 추아메니, 발베르데, 퀼러, 벨링엄에게 패스를 공급하면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놀드가 직접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줄 때도 있죠.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앞쪽에 있는 발베르데와 곤살로 가르시아의 움직임이거든요. 특히나 발베르데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프란 가르시아가 높은 공간을 점유를 해주지만 오른쪽에서는 높은 공간을 점유를 안 해주니까 아놀드가 뒤에서 볼을 잡을 때 이 공간으로 발베르데나 곤살로 가르시아가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끌고 나왔을 때 공간이 발생을 하니까 이 공간으로 추아메니가 들어오고 수비가 또 끌려나가면 퀼러가 들어오고 또 끌려나가면 자연스럽게 벨링엄 같은 선수에게 공간이 난다. 그러면 아놀드가 벨링엄, 벨링엄이 프란 가르시아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상대 선수들을 끌어당겨 놓고 미드필더 라인의 수적 우위를 활용해서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 장면을 보면 왼쪽에 있는 프란 가르시아는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아놀드는 조금 더 뒤쪽에서 백스리를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때 가운데에서 발베르데, 추아메니, 퀼러, 벨링엄 4명의 선수가 가운데에 밀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볼이 넘어가는 형태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프란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기장을 직선적으로 올라가면서 경기장을 끝까지 움직이는 히트맵이 나오고 반대로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프란 가르시아처럼 경기장을 직선적으로 모든 공간을 다 움직이지 않는 이 앞쪽 공간으로는 직선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예시를 보면 이런 장면들입니다. 아놀드, 리디거, 후이센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있고 이때 프란 가르시아는 직선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벨링엄, 퀼러, 추아메니 3명의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르트문트의 미드필더들이 한 명씩 앞쪽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오른쪽에 있었던 발베르데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공간을 만들고 수적인 우위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베르데가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앞쪽에서 벨링엄 그리고 퀼러, 추아메니를 신경 쓰던 도르트문트의 미드필더들이 뒤쪽에 있는 벨링엄을 순간적으로 놓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아놀드가 적절하게 올라가 주면서 아놀드를 도르트문트의 왼쪽 윙백인 스벤손이 체크를 하니까 발베르데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놀드에게 묶여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베르데를 놓치면서 발베르데가 이 안쪽에서 볼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적인 우위를 활용하는 방식이고 여기서 이제 발베르데가 볼을 잡고 돌아서면 패스를 이제 찔러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수적 우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장면을 보면 아놀드, 리디거, 후이센 이렇게 넓게 이제 3명의 선수가 있고 프란 가르시아는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서 경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건데 이때 발베르데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수비 한 명을 끌어내고 있어요. 근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미 수적인 우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었던 추아멘이나 퀼러 이 2명의 선수가 발베르데에게 한 명이 끌려나가면 요 공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베르데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당길 때 순간적으로 이 안쪽에 공간이 나고 이 안쪽으로 올라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미드필더를 한 명 측면으로 끌어냈을 때 추아메니가 올라오면서 이 공간에서 볼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추아메니가 이 공간에서 볼을 잡자마자 뛰어 올라가는 프란 가르시아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 공간에서의 찬스를 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는 프란 가르시아가 정말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볼을 잡아서 백패스를 하고 본인은 다시 전방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럼 이 공간으로 이제 후이센이 한 번의 패스를 넣어주면서 뒷공간을 프란 가르시아의 빠른 스피드로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프란 가르시아가 특히나 이런 직선적인 움직임을 워낙 잘 보여주니까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결국에는 패스가 전환되면서 마지막에는 프란 가르시아가 측면으로 빠르게 올라와서 크로스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가 뛰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득점이 나올 때도 보면 유사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도 보면 아놀드, 리디거, 후이센 3명의 이제 선수가 있고 프란 가르시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4명의 미드필더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벨링엄이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그리고 발베르데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이번에는 미드필더 2명을 앞쪽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뒤로 물러날 때 추아메니가 이번에도 이 앞쪽 공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놀드가 이 모습을 보고 패스를 공급을 해주죠. 그러면 이 앞쪽에서 추아메니가 공간으로 들어가서 볼을 잡게 되고요. 여기서 추아메니를 뛰어나오면서 이제 압박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번엔 발베르데에게 공간이 나요. 그래서 발베르데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 발베르데가 여기서 이제 볼을 잡고 볼을 전진을 시키는데 수비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는 수비에게 걸려서 볼이 다시 뒤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뒤쪽에서 이제 귓러가 볼을 잡아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프란 가르시아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비니시우스까지 프란 가르시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움직여 주거든요. 특히나 오늘 프란 가르시아가 직선적으로 움직이면서 비니시우스와 함께 측면에서 2대1 상황을 만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프란 가르시아를 도와주기 위해 움직이고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볼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수비가 비니시우스에게 쏠리니까 이때 프란 가르시아가 뒷공간으로 뛰는 거죠. 프란 가르시아의 오프 더블 플레이를 활용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비니시우스가 프란 가르시아에게 패스, 프란 가르시아가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또다시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걷어냈고 이 걷어낸 볼이 뒤쪽에 있었던 비니시우스와 귓러 쪽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귓러가 볼을 잡아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때 워낙에 이제 곤살로 가르시아, 벨링엄, 발베르데 특히나 이제 미드필더들이 오늘은 중앙에 많다 보니까 발베르데나 벨링엄처럼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도 좋은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도르트문트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벨링엄에게 2명 그리고 발베르데에게 2명이 쏠려 있습니다. 이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곤살로 가르시아 그리고 여기서 귓러가 아주 정확한 패스를 건네주면서 요 사이 공간에서 곤살로 가르시아가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만 봐도 얼마나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패턴 자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유연한지를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도 선수들이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장면도 발베르데, 곤살로 가르시아, 벨링엄 이렇게 발베르데와 벨링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비니시우스는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좀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귓러가 볼을 잡고 있는데 이때 보면 벨링엄이 앞으로 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벨링엄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 이번에는 곤살로 가르시아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또 끌어당겨요. 그러면 이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하니까 이 공간으로 발베르데가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랑 정말 유사한 장면이죠. 선수만 바뀌었을 뿐. 그래서 발베르데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벨링엄과 곤살로 가르시아가 수비를 끌어줬을 때 만들어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디테일한 움직임 동선까지도 선수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너무나도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후이센, 리디거, 아놀드가 있고 또다시 이제 프란 가르시아는 직선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추아메니, 귓러, 발베르데, 벨링엄 4명의 미드필더를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오른쪽 라인에서의 빌드업은 왼쪽처럼 직선적이지가 않으니까 수비를 끌어당길 때가 많아요. 뒤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볼을 전개하는데 이때 귓러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귓러가 내려오니까 미드필더 한 명이 귓러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앞쪽에서 발베르데가 내려오면서 발베르데를 따라서 또 수비를 한 명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귓러와 발베르데가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앞쪽에 있었던 추아메니가 오히려 요 공간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귓러와 발베르데가 수비를 끌어당길 때 오히려 앞쪽으로 추아메니가 뛰어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아놀드도 수비를 한 명 끌어당긴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을 향해서 패스가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추아메니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볼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추아메니가 볼을 가져가는 순간 수비가 어쩔 수 없이 추아메니를 따라 나오면 연쇄적으로 이제 공간이 나기 시작해요. 이 공간으로 이제 비니시우스가 뛰어들어가게 되고, 그럼 뛰어들어가는 비니시우스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수비가 또 끌려 나가게 되고, 그러면 비니시우스를 따라서 수비가 끌려 나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공간으로 벨링엄이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 벨링엄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벨링엄이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재밌는 건 백스리를 기반으로 왼쪽에 프란 가르시아를 올리는 이런 비대칭적인 형태를 잘 유지를 했다는 건데, 후반전에는 심지어 아놀드 대신에 발베르데가 풀백처럼 뛰고요. 미드필더 라인 자리에 세바요스, 그리고 벨링엄 자리에 모드리치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음바페가 비니시우스랑 교체가 됐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은 전형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발베르데가 아놀드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선수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플레이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 수비 라인에 리디거, 후이센, 발베르데가 있고요. 이때 왼쪽에 프란 가르시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추아메니, 세바요스, 모드리치, 귓러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빌드업을 전개를 할 때 오른쪽으로 일단 먼저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발베르데가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모드리치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또 한 명 끌어당겨요. 그러면 뒤쪽에 있었던 세바요스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뒤쪽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과 다르게 오른쪽은 이렇게 수비를 끌어당기는 데 중요함을 두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발베르데가 아놀드의 역할을 하면서 뛰어 올라가는 세바요스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앞쪽에서 달려나가는 세바요스가 좋은 공간에서 볼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을 받자마자 앞쪽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음바페가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음바페에게 패스가 넘어가면서 음바페가 오른쪽 공간을 넓게 사용을 하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선수들이 배치가 되든 오른쪽에서는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앞쪽으로 끌려 나오게 만들고, 끌려 나오는 걸 이용해서 이 공간 사이사이를 활용을 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공간이 나오면 왼쪽으로 넘어간다. 이게 패턴인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전술적인 핵심의 선수는 발베르데라고 할 수 있어요. 발베르데가 결국에는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오른쪽 라인을 메워줘야 되고, 미드필더 라인으로 공격할 때는 들어가서 미드필더 라인을 채워줘야 되고, 어쩔 때는 아놀드가 직선적으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발베르데가 측면 공간으로 달려나가면서 압박을 해줘야 되는 이런 장면인 거거든요. 특히나 압박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발베르데가 측면으로 나가고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장면을 자주 보여줬어요. 이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아놀드가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알론소 감독이 선수 동선을 정리를 좀 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압박할 때 보면 자연스럽게 곤살로 가르시아와 발베르데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나 튀어나오는 수비가 아놀드의 장점이 아니기 때문에 발베르데와 곤살로 가르시아가 측면을 압박을 하는 거고, 이렇게 압박을 들어가는 순간 요 가운데 공간이 그렇게 되면 비게 되잖아요. 발베르데가 측면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아놀드가 뒤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압박 라인 자체도 이렇게 발베르데와 곤살로 가르시아가 측면으로 나가면 아놀드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쪽 공간을 메워주는 이러한 방식이고요. 결국에는 도르트문트가 곤살로 가르시아와 발베르데의 측면 압박에 막혀서 볼을 잘못 걷어냅니다. 잘못 걷어냈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다시 볼 소유권을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아놀드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받을 때 여기서 이제 아놀드가 패스를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골 장면이 나오는 시작점인데, 두 번째 골 장면이 나올 때도 보면 이렇게 아놀드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압박을 할 때 안쪽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놀드가 이번에는 측면 공간으로 곤살로 가르시아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곤살로 가르시아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겠죠. 그리고 귓러도 의도적으로 뒤로 빠지면서 수비를 한 명 또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벨링엄이 어느샌가 이 라인 사이로 뛰는 거죠. 그러면 벨링엄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벨링엄에게 당연히 수비가 쏠리게 되잖아요. 많은 수비가 이제 벨링엄 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벨링엄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벨링엄도 여기서 다시금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벨링엄에게 수비가 쏠려 있고, 그리고 측면으로 또 수비가 끌려 나가고 있는 와중에 아놀드가 가운데 있다가 슬금슬금 들어가더니 뒷공간으로 침투를 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아놀드는 가운데에서 언더래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놀드가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갈 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놀드가 가운데에서 뛰어들어가면서 선수들이 만들어준 공간을 쓰고요.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데 여기서도 아놀드가 크로스를 올릴 때 왼쪽 라인에 있었던 프란 가르시아가 직선적으로 올라와서 침투를 합니다. 이 프란 가르시아 쪽으로 패스가 넘어가면서 여기서 프란 가르시아가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도 기본적으로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는 아놀드부터 시작해서 수비를 끌어내는 작업, 왼쪽에서는 프란 가르시아가 직선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특징 자체가 묻어나오는 득점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플랜 자체가 너무나 물 흐르듯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알론소 감독이 보여주는 이 전술적인 특징 자체가 너무나도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